네, 안녕하세요. 축구 읽어주는 채널 리즈토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시기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대기만성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밑바닥에서부터 프로 선수 생활까지, 결국에는 자신들의 꽃을 피우게 된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앤디 로버트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선수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로버트슨은 현 시점 세계 최고 수준의 풀백이며 리버풀의 최우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버트슨은 유소년 시절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무명 선수였는데, 로버트슨은 최초로 셀틱 유소년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지만 작은 체격 등의 이유로 방출 통보를 받게 되고 그에게 암울한 시련이 찾아왔었죠. 하지만 2012년 스코틀랜드 4부 리그인 퀸즈파크 FC에서 프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며 축구 선수로서의 본격적인 스타트를 알렸습니다. 퀸즈파크 FC에서 팀을 3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큰 활약을 하였지만 그는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수 생활을 병행하며 티켓 판매 업체의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는 소위 말하는 투잡을 뛰면서 축구 선수도 겸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소속 클럽이었던 퀸즈파크의 티켓 판매원으로 부업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 로버트슨은 자신의 SNS에 이 나이에 수입이 없는 인생은 쓰레기라는 글을 올렸을 정도로 그 당시 그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노력이 빛을 발해서였을까요? 당시 스코틀랜드 1부 리그였던 던디 유나이티드에 입성하였고 13-14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신인상과 선수상을 석권, PFA 스코틀랜드 올해의 영 플레이어 상까지 수상하며 헐시티로 이적해 강등되었던 헐시티의 재승격을 이끌어냈고 16-17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실점팀으로 챔피언십 강등이라는 수모를 겪게 되지만 로버트슨의 헌신적인 수비력은 그 와중에도 빛이 났습니다. 이러한 그를 유심히 지켜본 감독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롭이었습니다. 2017년 리버풀로 마침내 입성. 초반에는 잠시 주춤거렸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를 바로잡아 리버풀의 레프트백으로서 미친듯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죠. 또한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 주장까지 선임되며 선수로서의 최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없는 리버풀 왼쪽 측면 수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하브리그부터 꾸준히 실력을 쌓아오며 빛을 발한 선수였기에 로버트슨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월드컵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호나우두? 마라도나? 바로 독일산 폭격기 미로스타프 클로제 선수입니다. 앞서 로버트슨 선수와 같이 너무나 유명한 선수죠. 클로제 선수 또한 축구 선수의 첫 시작은 좋지 못했는데요. 폴란드 공산 체제를 피해 독일 북부의 난민촌에서 가족들과 함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크나큰 불안과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축구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낮에는 목수일을 하면서 열심히 생계를 이어갔고 목수일이 끝나면 밤에는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축구에 몰두했습니다. 무려 19살이 될 때까지 독일 7부 리그에서 뛰며 목수일을 병행하면서까지 말이죠. 클로제는 19살까지 7부 리그에서 뛸 정도로 1부 리그 데뷔가 늦었는데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클로제 선수는 목수와 축구 선수를 병행하면서 축구 연습에 죽을 듯이 매달리게 되죠. 당시 몸에 밴 노력은 훗날 클로제가 공격수로 성공한 뒤에도 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골을 넣는 재능은 없어도 노력하는 재능만큼은 세계 최고였던 클로제는 독일 분데스리가 카이저슬라우테론이라는 클럽에 발을 들이며 축구 인생의 큰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2000년 4월 꿈에 그리던 분데스리가 무대에 데뷔해 2시즌 동안 27골을 터뜨리며 독일 최고 공격수로 발돋움한 클로제는 이후 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분데스리가의 활약을 앞서요 독일 대표팀에 발탁된 클로제는 2002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헤더골로만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06 독일 월드컵에서 5골,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4골을 넣으며 총 14골, 그의 마지막 월드컵인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2골을 집어넣어 브라질의 축구 황제 호나우두가 세운 월드컵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게 되면서 자신의 가난하고 불우했던 힘든 시련을 이겨낸 그야말로 21세기 인간 승리의 표본이면서 정말 멋있는 선수로 할 수 있겠네요. 늦게 핀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잘 보여준 선수죠. 세 번째 선수는 바로 제이미 바디입니다. 레스터시티의 리빙 레전드라 불리우는 제이미 바디의 스토리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1부 리그에 입성하게 되지만 훗날 레스터시티 소속으로 승격 후 두 번째 시즌 만에 팀의 창단 첫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이뤄냈고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FW의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까지 차지한 성공 신화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셰필드 웬즈데이의 유소년 선수로 입단한 그는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참지 못해 가해자를 폭행하는 사고를 저질렀고 결국 1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8부 리그의 스톡스 브리지 파크 스틸즈에 입단하며 축구 선수의 삶을 이어나갔는데 그 당시 바디의 주급은 약 30파운드, 하나로는 5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고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생계를 위해 낮에는 치료용 부목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공을 차며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죠. 그는 스톡스 브리지의 1군 선수로 올라서 2009-2010 시즌까지 3시즌 동안 107경기에서 67골을 터뜨리며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죠. 승승장구한 그는 7부 리그 헬리팩스 FC, 5부 리그인 플리트우드 타운을 거치며 각각 리그 29골과 31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당시 2부 리그격인 잉글랜드 챔피언십 소속의 레스터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레스터시티로 이적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죠. 레스터시티에 몸을 담으면서 그는 한층 더 스텝업을 하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알던 여우 군단의 동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만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성공했고 전과자이면서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축구선수 생활을 한 마치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제이미가, 하지만 그는 진흙 속에서 꽃을 피워낸 대기만성의 넘버원이랄 정도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선수인데요. 마지막은 특별히 국내 선수로 준비해봤습니다. 누군지 짐작되시나요? 바로 존버의 대명사 주민규 선수입니다. 주민규 선수를 보면 저도 모르게 항상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민규 선수는 한양대에 입학해 주장까지 맡을 정도로 대학리그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준수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K리그 드래프트 지명에서 번번이 탈락을 하게 되죠. 이때 너무 많이 울어서 숨이 안 쉬어지기도 했고 하다못해 축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 하나로 버텨온 그는 기회로 찾아온 번의 지명으로 K리그2 고양 하이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양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서울 이랜드에 입단, 감독이었던 마틴 레니가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스트라이커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스트라이커가 된 주민구는 그야말로 날개가 달린 듯이 종횡무진 활약을 하게 됩니다. 2017년 상주 상무로 군입대를 하게 되지만 그는 계속해서 골 폭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무려 상주 상무의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에 등극하게 되죠. 전역 후 그는 울산을 거쳐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고 제주의 1부 리그 승격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K리그에서의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팬들은 주민규를 국대로 발탁하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벤투 감독을 비롯해 클린스만 감독까지 그를 발탁하지는 않았죠. 물론 이유는 전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는 번번이 국대 승선 탈락에 오기가 생겼는지 K리그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K리그 1 2년 연속 베스트 11과 함께 명실상부 K리그 간판 스트라이커가 됩니다. 2023년 디펜딩 챔피언 울산 현대로 이적했고 36경기 17골로 다시 한번 K리그 1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좌절의 연속이었던 축구 인생이었지만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주민규 선수. 2024년 3월 11일 그는 마침내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드디어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아 생애 첫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꿈을 이루게 됩니다. 꿈을 위해서라면 절대 후퇴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며 달려나갔던 주민규 선수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존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선수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신다면 그 노력이 결실이 되어 언젠가는 꽃을 피울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리즈 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